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구조기술사 송의신입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지난 2025년 2월 8일 시행한 토목구조기술사 135회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 문제 어떤 경향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면, 이렇게 기출문제 난이도 분석을 한 거에 대한 것은 제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뭐 실무를 특정 분야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 내용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저 내용은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이렇게 분석한 내용은 여러분들 수험 준비하시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제 단연간 강의를 해오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뭐 빈출이 됐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너무 조금 나왔는데요, 뭐 오랜만에 나왔다거나, 이런 거는 처음 봤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난이도를 높게 올리고요. 너 자주 나왔다, 쉽게 풀이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은 난이도를 쉽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난이도는요. 첫 번째가 별 하나짜리, 별 두 개짜리, 별 세 개짜리 이렇게 나눠 있는데, 첫 번째는 별 하나는 난이도 쉽다, 두 개는 난이도가 중간이다, 세 번째는 난이도가 어렵다, 또는 이제 별 하나짜리는 자주 봐왔던 거다, 눈에 익다. 별 두 개짜리는 종종 봤다, 가끔 봤다, 오랜만에 나왔다. 세 번째는 너무 생소하다, 나 처음 본다. 예, 이런 게 이제 개인 차이는 있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참고로만 이렇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토목구조기술사 기출문제는요,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역학, 그다음 RC, 강구조, 그다음 PSC, 마지막이 교량공학 또는 실무, 규정 실무, 이런 파트로 분석을 했는데요. 보시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점수 배점으로만 봤을 때는 역학과 교량공학, 규정 실무, 여기 파트에서 많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파트를 합치면 거의 70%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러면 이제 역학 많이 나오고 교량공학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활용하시지 마시고요. 언제든 시험 문제는 항상 독립변수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다음번에 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번에 조금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이 부분은 많이 나오겠다 라고 추측하는 거는 금물이죠. 항상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공부의 시작은 역학이다, 역학이 기반이 돼야 RC, 강구조, PSC, 교량공학, 규정 실무도 이해된다, 이런 건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공부 계획을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역학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11문제가 출제됐고요. 배점은 200점이 배점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만점 580점, 이제 제껴도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400점 만점이 아니라 58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580점 중에 200점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1교시 문제 보면은요, 1교시 2번 문제입니다. 전단계수와 전단 형상계수에 대해 설명하시오. 아주 많이 봤던, 특히나 이제 역학 공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전단 변형을 고려해라, 이렇게 문제를 푼다면 전단 형상계수를 반드시 알아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전단 형상계수를 고려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걸 왜 알아야 되지? 자연스럽게 의문이 가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던 파트고요. 아마 어렵지 않게 쓰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별 하나 책정을 했고요. 여기 별 하나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교시 3번 문제, I형 구조 단면에서 휨 효율에 대해 설명하시오. 저는 이 휨 효율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단면의 핵 문제 풀이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단면의 핵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휨 효율까지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휨 효율도 종종 언급이 됐던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 들어서 별 1개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람버그 오스굿 응력 변형률 법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응력 변형률 법칙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람버그 오스굿 응력 변형률 법칙에 대해서 쓰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좀 생소하죠. 예, 생소합니다. 그리고 봤다고 하더라도 유심히 이걸 내가 암기해야지, 나올 것 같아, 암기해야지 하면서 암기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송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기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내가 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게 시험에 나와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좀 생소한 그런 부분 때문에 별 3개로 책정을 했습니다.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제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썼다고 하더라도 응력 변형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쓰지 않았을까. 이걸 완벽하게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이걸 완벽하게 쓰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예.
대단한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입니다. 자, 두 개 기둥이 나와 있고요. 구조물 자체는 정정 구조입니다. 예, 이 구조물에서 두 기둥에 정사각형 충실 단면이며 이럴 때 하중 P에 대한 인기 하중 PCR을 구하라. 좌굴 문제, 좌굴에 대한 구조 해석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같으면 여기 요 길이가 주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1차 부정적으로 보고 잘못 푸신 분들도 계세요. 여기 이 지점 조건을 롤러인데 힌지로 잘못 보고 푸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 부정정이다 이렇게 해서 다른 방식으로 풀이를 하셨을 텐데 1교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렇게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정정구조고 아주 쉽게 그냥 두 개 기둥 좌굴 하중값 구해서 비교해버리면 되는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 하나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1교시 문제는요. 13번 편심 하중에 따른 구조적 특징을 고려한 기둥의 PM 상간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제가 이걸 어디로 분류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RC에도 PM 상간도가 나오고 강구조에도 PM 상간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교량공학 하면 또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 해야 되나 했는데 저는 이제 편심하중에 집중을 했습니다. 편심하중 때문에 이제 편심 모멘트가 생겨서 PM 상간도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심에 집중을 해서 이거를 잘 이해하셨다라고 하면은 어느 파트에서 나왔든지 간에 이게 강 기둥이든 콘크리트 기둥이든 PM 상간도 그리는 거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좀 중첩이 되는 파트긴 한데 좀 역학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편심 때문에요. 그래서 자주 보는 파트이기 때문에 별 하나로 분류를 했고요. 이제 제 수업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PM 상간도 그리는 연습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스터디 운영하는 스터디에서 PM 상간도 내는 문제들을 종종 출제를 했었는데 PM 상간도를 그리라고 한다면 그것만 그리라는 게 아니라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리에 대해서 쓰는 이론 파트를 쓰게 되면은 그냥 뭐 풀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별 하나 쉬운 문제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다음 역학 파트는요. 역학 문제는요. 4번 문제입니다. 2교시 4번 문제입니다. 자, 연속 보고요. 지점 심화가 발생했습니다. 해석해서 SFD와 BMD를 그리시오라는 문제인데 뭘로 풀든 간에 다 풀리는 문제죠. 에너지법도 좋고 처진각법도 좋고 매트리스도 좋습니다. 뭘로 풀든 간에 다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가 됐죠. 그래서 뭘로 풀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제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이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로 풀고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서 두 개의 답이 일치하는지까지 검토하는 그렇게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답안 작성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은야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 판단이 들어서 별 하나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3교시 5번 문제입니다. 자, 동력학 문제입니다. 자, 콘크리트 보가 3개 기둥으로 지지되어 있고요. 0.3G의 수평 지진 가속도가 작용할 때 기둥에 발생하는 최대 휘묵력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많이 출제됐었죠. 그리고 이제 응답 스펙트럼 이용해가지고 유사응답 스펙트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 변이 구하고 최대 휘모멘트 구하고 그 다음에 최대 휘묵력 구하는데 제가 볼 때 많이 써야 2페이지. 최대한 유학에 쓰신 분들은 2페이지면 충분히 답안을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 하도 많이 연습을 해서 이 문제는 별 하나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유사한 문제가 많이 출제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3교시 6번 문제입니다. 자, 원형 아치가 나와 있고요. 특정 지점에서 휜 모멘트와 전단력과 충력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원형 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정형 차수모 1차 부정정이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에너지법을 이제 능숙하게 다루셨던 제 수업에서 이제 이런 원어를 풀 때 제가 어떤 방법으로 풀어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죠. 그런 거 이용했다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이제 피해야 되는 문제가 BMD 그리고 SFD 그리고 AFD 그려라 하면은야, 이거 시간 좀 오래 걸리니까 좀 고민되네 이럴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특정 지점에서의 각각 부재력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고르시고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별 하나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계산 문제들이 어렵지 않게 출제됐습니다. 이번 토목구조기술사 시험에는요. 자, 그 다음 4교시 3번 가보겠습니다. 자, Y축 대칭인 채널 단면에서 휜 모멘트가 가해질 때 경사로 가해졌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최대 수직 응력 그리고 중립축의 각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한 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비대칭 단면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단면의 핵, 거기서 편심, 단면의 핵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동일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역학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좀 어렵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체감상 난이도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별 2개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수직 응력 구하는 것도 어렵진 않지만 이제 각도 구하는 거예요. 중립축의 각도 구하는 게 좀 이제 연습을 해보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이제 계산기 스킬 같은 거 다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렇게 푸신다면 어렵지 않게 푸셨을 그런 문제긴 하지만 약간 생소하다. 그래서 별 2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어려운 문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4교시 5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널판지가 8층으로 접착된 적층 목재보에서 단순보고요. 적층 목재보에서 평균 전달 능력, 각각 지점에서 평균 전달 능력과 단면 A에서의 최대 전달 능력, 즉 전달 능력 구하라는 문제죠. 오늘 출제될 2, 3, 4교시 이때 출제될 2, 3, 4교시 문제들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맞춰줘야 되고요. 이거 틀리면 정말 답 없습니다.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여기서 만점 맞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주 쉬운 문제. 이거 별 하나 주기도 아까워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별 반 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개까지밖에 없으니까 아주 쉬운 문제 별 하나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은요. 그 다음 4교시 6번 문제입니다. 자, 구조부재 미소 요소가 있습니다. 전단 변형률과 XZ 방향의 변형률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는 평면 변형으로 인해서 그림과 같이 발생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주 변형률, 요소 방향, 그리고 최대 전단 변형률, 요소 방향 구하는 문제인데 제가 이거는 수업 시간에 표로 하나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3개 파트를 각각 한 번에 묶어서 표로 외우라고 말씀드렸고 그 공식만 그냥 단순히 이제 외우는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 공식만 외우면 대입해서 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아마 그래도 이제 그 공식을 모른다고 하면 아예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이 공식을 유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걸 유도하라는 거면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단순히 대입해서 문제만 공식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 하나로 분류를 했는데 얘는 좀 애매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별 2개로 될 수 있다 생각 들고 실수를 할 수 있는 함정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함정 때문에 별 2개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히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이면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거야 생각해서 별 하나로 했습니다. 근데 좀 때에 따라서 억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2개짜리 아니냐 이러는데 저는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단순 공식만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이해를 동반한 암기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 하나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11문제지만 여기 좀 약간 이제 쓰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좀 이보다 실제 계산 문제 비율은 좀 줄어들긴 할 겁니다. 그러더라도 다른 회차에 비해서는 좀 적정 수준으로 역학 문제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대략 그래도 구조기술사 시험인데 계산이 30% 정도 이상은 나와줘야 그래야 이제 뭐 다른 일반 기술사와는 다른 차별성이 있는 그런 계산 문제 구조기술사라면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계산이 되는 계산을 좀 공부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RC 문제는 3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별로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는요. 1교시 2문제, 2, 3, 4교시 3문제 아주 비중이 적게 나왔고요. 뭐 배점은 45점, 비중은 7.7%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좀 더 적게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씩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 1번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구조 전단 및 비틀림 설계 기준에 따른 콘크리트 구조의 최소 전단 철근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번에 좀 이상했어요. 저 같으면 이제 토목구조기술사도 수업을 하고 있고 건축구조기술사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건축구조기술사 시험에서는 최대 전단 철근에 대해 설명하시오라는 게 나왔거든요. 상한치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는 하한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희한하다.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토목구조기술사를 하더라도 건축구조기술사 공부하셔야 되고요. 건축구조기술사 분들도 다 토목구조기술사 일정 부분을 발췌해서 공부하십니다. 다 똑같은 구조고 같은 설계 기준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좀 생소한 파트죠. 비틀림, 전단 및 비틀림 설계 기준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계산 문제를 이제 RC 계산 파트 좀 깊게 공부하시던 분들 같으면은 계산 문제 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안 써도 관계없지만 쓰면 안 써도 관계없다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이제 이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니까요. 하한치를 충족해야지 이제 그 이상을 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보면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다 외워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단 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생소함 때문에 별 2개로 책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은 5번입니다. 1교시 5번 철근 콘크리트 휨 단면에 배치하는 압축 철근의 구조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문제 이제 면접 때 면접관 분께서 질문하셨던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달달달 얘기했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이제 구조기술사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너무 쉬운 학부 수준밖에 안 되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하나로 분류했습니다. 이건 또 여러분들 면접 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면접 때 또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저 이거 물어봤습니다 하고 지금 면접 준비하실 때 얘기했더니 그분 또 면접 보실 때 이 관련 내용을 질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얘기했습니다 하고 합격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자주 나오는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RC는 2교시 3번 문제입니다. 자, T형 단면부에서 설계 힘 강도를 한계 상태 설계법으로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한계 상태 설계법이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이제 기존에 했던 우리 그냥 설계법과는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단순보나 복철근보가 아닌 T형보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는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못 풀 정도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푸셨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이 문제도 어렵진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T형보다 또 한계 상태 설계법이다 이런 것 때문에 별 2개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반드시 제가 볼 때는 풀어야 되는 문제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변별력을 확보를 해야죠, 여러분들. 자, RC는 이렇게 3문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강구조 파트입니다. 강구조도 3문제입니다. 근데 1교시 1문제, 2교시에서 2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배점은 좀 더 높죠. 60점. 그래서 10% 정도가 이제 배점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자, 또 출제 문제 6번 보시면 1교시 6번 문제입니다. 강교량에서 사용하는 수직 및 수평 보강제의 구조적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 자주, 이거는 구조기술사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어렵지 않게 쓰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면접 때도 자주 묻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별 하나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2교시 1번 문제입니다. 고성능 강제의 종류, 특징, 그 다음에 활용 방안. 그래서 야, 이거 고성능 강제 그래 뭐 있는지를 알아. 그런데 종류를 써야 돼. 활용 방안도 써야 돼. 이제 큰 틀에서는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가면은 쓸 내용이 이거 많아야 한 페이지 또는 한 페이지 반, 많아야 2페이지 이렇게 돼서 좀 걱정이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별 2개로 놨습니다. 약간 내용 면에서 좀 양면에서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선택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 들어요. 그나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월한 편이니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2교시 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인양고리 안정성을 아래 조건을 활용해서 검토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자,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고, 허용 전단 응력이 허용치가 3개 주어졌기 때문에 이 3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좀 애매합니다. 이제 강구조로 분류를 하긴 했는데 실질적인 역학 문제죠. 이거 실질적인 역학 문제라서 역학으로 가야 되나 이랬다가 이제 강교 설계 기준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강구조 지식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강구조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지만 도대체 출제자가 의도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 2개 이렇게 시점을 했는데,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PSC 파트입니다. PSC 파트는 1교시는 안 나왔고요. 2, 3, 4교시에 한 문제씩 해서 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점은 75점, 12.9%로 나름 이제 RC 강구조보다는 높은 배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PSC는 이제 뭔가 좀
역학에 대해서 정점에 있는 그런 파트라 생각해서 좀 공부 순위를 뒤로 미루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기출풀이 이렇게 기출문제 분석하신 거 보시면은 PSC의 출제 비중을 저는 좀 중점적으로 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나와버리면 좀 어렵다, 조금 나오면 할만하다, 쉬웠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이 정도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좀 적절하게 이렇게 좀 이번에는 뭔가 균등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RC 강구조가 좀 비중이 줄어든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좀 균등하게 나가지 않았나. 예, 여기 좀 비중을 떼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좀 반영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여러분들 이제 수험하시는 입장에서, 시험 보는 입장에서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 보시면요. 2교시 2번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프리텐션 부재와 포스트 텐션 부재의 제작 단계별 긴장력 손실 발생 특성과 시간 경과에 따른 긴장 능력 변화에 대해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긴장력 손실 발생 특성을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이거는 학부 때부터 많이 공부하셨을 거니까 그래도 좀 쓸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경과에 따른 긴장력 변화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게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대체 뭘 써야 되지? 생소한데? 이런 느낌 때문에 별 2개로 책정을 했습니다. 일단 PSC는 아무래도 쉬운 부분이 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1교시에서 뭐 프리텐션 부재와 포스텐션 부재에서의 긴장력 손실 발생 항목에 대해 쓰시오, 이 정도라고 하면 별 하나짜리입니다. 근데 보통 그 이상을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2, 3, 4교시에서는요 그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별 하나짜리가 좀 나오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교시 2번 문제는 별 2개로 책정을 했고요. 다음은 3교시 4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등분포 하중을 받는 PSC 거대에 대해서 답을 구하시오. 저는 이거 보고 계산 문제인가 이랬다가 밑에 부착 강선, 비부착 강선의 구조 특성 및 차이점. 그 다음 2번째가 중앙 단면에서 등분포 하중에 의해 추가되는 부착 강선의 응력과 비부착 강선의 응력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보통 이거 PSC를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역학 수업 시간에 PSG 문제도 풉니다. 계산 문제는요. 문제 푸는데 그 경우가 언제냐면 이 부착 강선의 응력을 구하시오 하는 경우에 문제를 풉니다. 역학처럼 풉니다. 여러분들 다 역학처럼 풀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엔 저는 역학을 분류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 문제 같으면 먼저 첫 번째에서 구조 특성 및 차이점을 쓰고 또 비부착 강선에서의 응력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야, 이거 좀 난해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PSC로 분류했는데, 만약에 제가 이때 시험 봤다라고 하면은 정 풀 거 없다, 쓸 게 더 이상 없다, 나머지 3개 중에 3문제를 풀었고 나머지 3문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하면은 저는 그나마 이 문제 풀어서 역학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구조 특성 차이점 어떻게든 쥐어짜내서 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PSC에서는 건들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문제이긴 한데, 그러더라도 좀 쓸 내용이 난해하기 때문에, 좀 생소하기 때문에 별 2개로 책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파트인 교량공학 규정 실무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11문제가 출제됐고요. 배점은 역학과 동일한 200점 배점에 대해서 34.5% 비중을 차지하고 있겠습니다. 자, 1교시에서는 5문제나 나왔습니다. 역학하고 같은 비중이죠. 먼저 1교시 8번 문제, 교량의 내화력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교시 이게 1교시 답안으로 준비하는 것과 2, 3, 4교시 답안으로 준비하는 거를 좀 다르게 여러분들 준비하셨어야죠. 1교시이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해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걸 이제 안전진단 쪽에서, 교량 안전진단 쪽에서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죠. 예, 그 부분을 하셨던 분들은 쉽게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그 위에 파트에서 종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난해하지 않았나 싶어서 별 2개로 했고요. 그 다음 이제 9번 교량의 동적 고동 중 플러트에 대해 설명하시오. 요거는 쉽죠. 교량공학 교재에도 대부분의 교재에서 다 언급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 하나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강구조 부재 설계 기준에 따른 강제 박스 단면에서의 활화중 분배계수 적용을 위한 제한 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죠. 봤으면 쓰고 못 봤으면 못 쓰는 그런 문제라서 이 문제는 별 2개 난이도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11번입니다. 장지강 계량형 PSC 거도교량의 안정성 확보, 고품질 시공을 위한 시공 전 사전 설계 도서 검토 사항에 설명하시오. 이건 이거 실무하신 분들 아니면 쓰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사전 설계 도서 검토 사항 이런 거는 이제 실무 때 이제 보고서 작성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월하게 쓰실 수 있었겠지만, 그런 쪽에 종사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좀 난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 2개 책정을 했습니다. 규정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규정을 못 봤으면 아예 못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 2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12번입니다. 해상 교량에 적용하는 선박 충돌 방지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야,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한번 선박 사고가 미국에서 있었죠. 이런 사고가 있으니까 이제 관련돼서 관심 있게 보셨다는 분들이면은야, 이걸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겠지, 어떤 시설이 있겠지 하셨던 분들은 쓰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유심 있게 보셨다는 분들은. 근데 이제 그 위에 그냥 나는 그냥 빨리 문제 푸느라 정신없어, 암기하느라 정신없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면은야, 예, 이런 문제는 제끼자 하면서 넘어가셨을 것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별 2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 3, 4교시로 넘어가세요. 2교시 5번 문제입니다. 기존 교량 시설물의 내진 성능 상세 평가를 위한 교각 단면 해석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문제도 이제 안전진단 회사 안전진단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신 분들이면 쉽게 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쪽에 종사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되는 문제죠. 예, 근데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생소하기 때문에 별 2개로 책정을 했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근데 하신 분들은 쉽게 쓸 수 있고 안 하신 분들은 암기를 하고 뭔가 밑바탕이 그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교시에서는 무려 3문제가 나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3교시 1번 문제입니다. 단일 강제 박스거더 원셀 교량의 편심하중 작용 시 박판보 이론에 따른 응력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굉장히 뭔가 좀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생소하기도 하고요. 박판보 이론도 따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응력의 종류, 그럼 이제 박판보에서는 어떤 응력이 적용될까? 이제 역학에서도 그게 나뉘죠. 박판이냐 후판이냐에 따라서 어떤 이론을 적용해서 어떤 응력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역학에서 좀 열심히 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이면은야 무슨 내용이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써내기에는 좀 많이 어렵지 않았나 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3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3교시 2번 문제입니다. 도로 터널 내화 지침에 의거한 지하도로 설계 시 고려해야 되는 내화 설계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제 비실무자라고 하면은, 이쪽에 종사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많이 어려운 문제죠. 내화 설계 기준까지 봐야 돼요. 도로계 설계 기준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 봐야 되는, 봐면서 공부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똑같이 별 3개짜리로 좀 생소하다, 별 3개짜리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교시 3번. 교통량 증가로 기존 교량을 편측 확장하려고 합니다. 상하부 구조물의 확장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기존에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언급이 되긴 했었고, 그리고 이제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면 좀 응용해서 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편측 확장이기 때문에 편측이냐 양측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고, 또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이해를 동반해 가지고 암기를 하셨다라면은야 그나마 좀 쓸 수 있는 문제, 앞에 1, 2번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문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별 2개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4교시에는 2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4교시 1번 문제입니다. 지하차도 구조물의 정방향 설계 시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도 지하차도 설계하신 분들이냐 쉽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교량공학이나 지하차도 관련된 내용들 보셨다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 해야 될지, 저 같으면 실제 시험 볼 때 역학에 근거한 내용들을 많이 썼어요. 내가 모르겠다, 나 이거 실무 안 해서 잘 모르겠고, 규정에 어느 특정 규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실무자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내가 설계한다면 내가 역학에서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어느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얘네들을 써야 될 것인지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본 다음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응용이다, 이건 답이 딱 이거다, 물론 이제 답은 있겠지만은 누가 한 명 딱 나서서 이거 반드시 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주요 검토 사항이니까 나 이런 거 보겠다, 이런 거 보겠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볼 거고, 어떤 분들은 다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좀 쓸 수는 있는 범위는 많습니다만 딱 이거다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보다는 좀 쉽다, 그런 측면에서 별 2개 책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4교시 2번 문제.
기존 교량 내진 보강 시 지진하중에 따른 교량 받침과 전단키의 상호 거동 특성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설명하시오. 이 세 가지 형태란 말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뭔가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세 가지 형태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출제자가 원하는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내진 보강할 때 전단 키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것들은 좀 약간 이제 좀 많이들 좀 접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3개 주기는 애매하고 1개 주기는 너무 쉽고 해가지고 제 생각이 들고 또 별 2개짜리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일단 모든 게 다 역학에서 기반해가지고 여러분들 해석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걸 추천드려요. 예, 그러면 좀 더 쓰는 게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4교시까지 31문제에 대해서 기출문제 난이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다음 회차에 또 이렇게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죠. 136회는 이것과는 또 독립적입니다. 독립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는 참고만 하시고 항상 이걸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파트는 역학이 아예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느 파트는 역학이 또 어느 회차는 파트가 아니라 회차. 어느 회차는 역학이 엄청 나올 때 있고 어떤 회차는 역학이 아예 안 나올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여기 교량공학 규정 실무 주로 이제 쓰는 문제들이죠. 암기에서 쓰는 문제들이 주로 나올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또 아예 거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조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그렇게 해야 진정한 구조기술사라 생각이 듭니다. 계산 문제도 알아야 되고 이런 서술형 문제들도 알아야지 구조기술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그런 쪽에서 조화를 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회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역학 문제들이 쉽게 나오고, 이제 교량공학 규정 실무에서 이렇게 별 3개짜리가 있긴 하지만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별 2개가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평가는 별 3개 중에 별 2개 이하 1.5, 즉 한 1.3에서 1.6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회차였습니다. 그렇게 좀 뭔가 수험생들을 좌절시키거나 하는 그런 회차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대비하셨던 분들은 지금 좀 기대하실 나 합격 아닐까? 살짝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자, 오랜 시간 동안 또 이렇게 기출 분석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